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한 달간 머그컵을 증정해드리는 이벤트를 시작하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현재 오른쪽 상단에 나오는 카드를 클릭하셔서 확인 후에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새벽부터 시작된 시장의 약세 모습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놀라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참 답답한 시장의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에 영향을 끼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연인 총재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 외신에 따르면 찰스 에반스 미국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의 경우는 금리가 이제 50bps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중립금리, 이제 즉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이론적인 금리 수준인 2.25에서 2.5% 수준으로 추정하며 2023년 3월에 중립금리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을 하였으나 올해 12월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인물이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찰스 에반스 총재입니다. 이제 50bp라고 한다면 흔히 빅스텝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이 기사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연말까지 최소 2회는 50bp씩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BP라는 것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으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BP라는 것은 베이시스 포인트라는 단어의 약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1BP는 0.01%를 나타내며 10BP는 0.1%, 100BP는 1%를 나타내게 됩니다. 일단 여기서 나오는 50bp는 말 그대로 0.5%를 올리겠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루어진 이 하락이 얼마 전 연준의 2인자라고 불리우는 브레이너드의 매파적인 발언과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브레이너드의 경우도 원래는 비둘기파로 통하는 인사였지만 갑작스레 매파적인 발언을 하여 시장에 충격이 왔었죠. 오늘 나온 찰스 에반스 총재의 경우 또한 원래가 비둘기파 인사로 통하였습니다. 이전에도 50bp 금리 인상에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었는데 한국 시간으로 새벽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발언을 하여 이제 시장에 충격을 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죠. 특히나 이제 조금만 있으면 21시 30분에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과 CP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정말 빅스텝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어떻게 하나 싶은 공포가 암호화폐 시장과 주식시장을 뒤덮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한 달 반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이 되면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물가에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미 2월 미국 CPI의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7.9% 상승하면서 1982년 1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3월 CPI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새롭게 기록을 갈아치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CPI 지표의 경우는 오는 5월 미 연준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또한 다가오는 14일에는 미국 상무부가 3월 소매 판매 지표를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 실물 경제의 3분의 1을 소비가 차지하고 있어 이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종합적인 경제 건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월 당시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3% 증가하는 데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는
1월 4.9%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것인데 이 생활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미국인들이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죠. 이제 또한 돌아오는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10분 정도에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의 연설이 시작되는데요. 과연 오늘 밤 아무 탈 없이 지나가게 될지 이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계속되는 약세 모습 속 다시 한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의 시즌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몇 주간의 시장의 상승세가 꺾이며 하락세에 접어들자 투자자들의 투심까지 무너진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한 보고서의 경우는 아직 강세장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연말 비트코인 해슐레이트 320 돌파 전망이다. 강세장 안 끝났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마진 거래소 비트맥스 산하 리서치 기관 비트맥스 리서치가 11일 자체 보고서를 통해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는 올 연말 320을 돌파할 수 있다 전망했다고 하는데요. 현재는 약 220 정도로 40%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 비트맥스 리서치의 경우는 ASIC 개발과 투자 가속화로 해슐레이트는 빠른 속도로 상승할 수 있다. 비트코인 가격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해슐레이트는 지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트코인 채굴 산업으로의 자본 유입만 보더라도 강세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통상의 해슐레이트의 상승은 이제 채굴 난이도의 상승을 일으키며 채굴 난이도의 상승은 채굴 비용의 상승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작년이죠. 2021년부터 전례 없던 채굴기 업체들의 매입 러쉬가 이루어졌습니다. 비트코인 채굴 대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제네시스 디지털 에셋의 경우는 채굴기를 2만 대 추가 매입한다는 소식이 나올 뿐만 아니라 태국의 한 통신사 그룹의 경우는 다음 반감기가 오기 전에 미리 무려 5만 대의 채굴기 배치를 계획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이번 연도 들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기사에서 나온 차세대 채굴기라 불리우는 ASIC 채굴기 7,000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한 의향서에 비트 디지털과 비트마인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화제가 되었었는데 또 다른 대표적인 채굴기업 마라톤 디지털의 경우 또한 전분기 대비 15% 증가한 1258개의 비트코인을 채굴한 것으로 알려져 지속적으로 채굴기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채굴기 대량 매입 러쉬의 경우는 또 다른 긍정적인 영향이 해슐레이트의 점진적인 성장세를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 2만 대, 3만 대의 채굴기 매입에 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다음 달 바로 2만 대, 3만 대 분량의 채굴기가 바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매달 나누어서 물량을 받게 되는데 이 말인즉슨 점진적으로 해슐레이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욱 안정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됨으로써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이 해슐레이트의 증가만 보고 투자해도 될 만큼 대규모 자본이 유입되고 있다는 말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저와 같은 견해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서가 나와 괜시리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 해슐레이트의 증가가 곧 비트코인의 가격의 상승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유명 인물이 이제 맥스 카이저라는 인물인데 이 비트코인의 대표적인 맥시멀 리스트로 국가 간 해슐레이트의 경쟁이 붙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해슐레이트의 증가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이제 작년 채굴 업체들이 매입한 양이 다 분배되지도 않았지만 추가적인 매입 러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과연 앞으로 비트코인의 단기 방향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다리고 기대하는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현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는 것인데 이제 지난 10월 선물 ETF는 승인이 되었지만 이 선물과 현물이 한 글자 차이의 파급력은 비교가 안 되리라는 것을 투자자분들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하지만 ETF의 승인권을 쥐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빌런 이 미 SEC의 경우는 최근까지도 현물 ETF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려하는 상황 속에 미국의 자산 관리사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중에 굉장히 높은 퍼센테이지의 인원들이 현물 ETF 승인 자체가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자산 관리사 72%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시 투자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핀볼드에 따르면 나스닥이 최근 500명의 미국 자산 관리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약 72%의 응답자가 비트코인 현물 기반 상장 지수펀드 즉 ETF가 출시된다면 고객의 자금을 암호화폐에 투자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자산 관리사들은 현재 약 26조 달러 상당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자산 관리사 중 86%는 향후 12개월 내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투자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또 해당 설문에서 응답자들은 고객들에게 전체 포트폴리오의 약 6%를 암호화폐에 할당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나스닥 소속 디지털 자산 지수 리서치 책임자 제이크 라파포트의 경우는 설문에 참여한 대다수 자산 관리사들은 이미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있거나 포트폴리오 내 암호화폐 비중을 늘릴 계획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자산 관리사들은 암호화폐 관련 제도적 솔루션을 찾고 있다 진단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거의 5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바라고 있는 소식이죠.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 지속적으로 미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이게 언제쯤 승인될 것이라 생각을 하시나요? 개인적으로는 글로벌적인 움직임들을 보았을 때 이번 연도 충분히 승인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데 이 금리 인상의 압박이 강화되며 위험자산으로 분류는 암호화폐와 주식의 상관관계가 역대급으로 높아지며 매도 압력이 가해지는 듯 보이지만 이 제도적인 준비 절차를 보게 되면 그리고 여태까지 미 SEC가 현물 ETF를 반려할 때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았을 때 시간이 임박해 왔다는 기분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SEC가 반려를 시키며 내놓는 명목상의 이유는 바로 이제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반려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1년 전, 2년 전, 3년, 4년, 5년 전에도 똑같은 이유를 대며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길래 SEC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글로벌 규제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재, 명확성의 부재를 말하게 되는데 최근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속에 암호화폐 시장이 단순 가치 저장 수단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인식을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나 러시아가 이를 통해 경제 제재를 회피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상황 속에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속도로 제도적인 완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나 이러한 움직임이 이제 금융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글로벌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정해진다는 것은 곧 이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진다는 것이며 이 명확성이 정해진다는 것은 투자자 보호 미흡이라는 단어를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인데 이로 인해 즉각적으로 해소가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이며 또 하나는 4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있는 리플사와 SEC 간의 소송이죠. 이 소송 자체가 XRP가 이제 증권이냐 아니냐를 놓고 벌이는 소송이기 때문에 규제를 미국이 정하기 위해서는 이 소송이 마무리되어야 가능하게 될 텐데요. 현재 러시아 때문이라도 하루라도 빠르게 정해야 하는 상황 속에 미 당국이 SEC에게 이제 그만 끝내라 라는 압박이 갈 수밖에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소송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시장의 명확성이 정해진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먹구름이 다시 들이우면 어떻게 하나 이제 진짜 끝난 것인가 라는 두려움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이 시장은 회복할 것이며 더욱 성장하며 확장되어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이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무려 12포인트 하락한 20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는데 참 답답한 시간들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다시는 보기 싫었지만 참 이렇게 보게 되는 게 좀 안타까울 따름인데요. 이러한 하락 상황 속에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커뮤니티 일각에서는 시장이 끝났다, 암호화폐 시장의 시즌이 종료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먹구름이 들이오며 답답한 시간대이지만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현재 이 시장의 변동성은 주식시장의 레버리지라고 불리울 만큼 상당히 높습니다. 차트를 좁혀서 보았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만 이제 시야를 멀리하고 보게 될 경우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중이죠. 지금의 가격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누가 가격이 하락하는데 좋다고 웃고 있을까요?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이 워렌 버핏도 본인이 투자한 것이 마이너스가 나면 뭐 오마이갓 하면서 이제 고개를 분명히 절레절레 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투자를 하면서 정말 위대한 투자는 지루한 것이고 현명한 투자는 오랜 기다림이라는 것을 알기에 내 자산에 대한 가치를 믿는다면 그리고 미래 성장 잠재력에 확신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하락이 박앤세일로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라고 해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수익이 조금밖에 없다고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이 시장이 나아가고 있는 길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고 있노라면 지금 당장의 변동성보다는 미래의 성장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3년 뒤 과연 지금의 시장을 보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과거 차트를 보았을 때 매수의 최적기라고 불리우는 곳을 확대해서 보게 된다면 현재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 두려움의 감정들보다 더 심했던 때였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이 망할 것 같고 상승에 대한 신랄 같은 희망도 없을 때가 차트상으로는 지금에 와서야 그때 샀어야 했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그리 머지않은 미래 차트로 이제 지금의 시점을 보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모두가 좋다고 할 때 모두가 불나방같이 달려들 때는 절대로 좋은 매수의 시기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을 글자뿐만이 아닌 실제로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이성과 마음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저는 100% 확신합니다. 지금의 이 가격대에 매수한 투자자들을 부러워하는 새로운 투자자들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에 투자하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라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